안녕하세요. 전말뚝의 주식방송 전말뚝입니다. 상반기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좀 추경호 사람이라 어제 오지 그랬슈. 좀 말이 느린 편인데 오늘 좀 속도법으로 좀 내용이 좀 많다 보니까 짧은 시간에 여러분이 영상을 오래 보시는 게 좀 지칠 수 있어서 짧은 영상을 좀 빠르게 진도를 나름대로 말을 빠르게 해볼 테니까 우선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뭐 어차피 보시는 거 한번 눌러주고 시작합시다. 자, 오늘은 7월을 맞이해서 아무래도 7월을 하면은 또 더위죠. 폭염. 폭염하면 또 태풍도 오고, 태풍은 병충해도 또 쳐야 되고, 약도 쳐야 되고, 뭐 여름철에 휴가도 가야 되고, 그죠? 건강도 생각하는 계절입니다. 삼계탕도 먹어야 되고, 뭐 이런 수혜주들이 여름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관련성이 있는 주식들을 섹터별로 이렇게 차트를 한번 돌려보면서 현재 일봉의 위치, 그리고 분봉의 위치, 그리고 월봉의 위치를 한번 함께 체크하도록 할게요. 어떤 주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보면서 어떤 위치에 하고 있고 어떤 파동을 이어왔으며 앞으로 이 여름이란 속에서 단기적인 파동을 한 번 더 줄 것인가 그걸 예측해 보면서 어떤 종목이 또 나름대로 더 준비가 잘 돼 있고 준비가 잘 돼 있는 놈은 또 빨리 터지기도 하죠. 그죠? 그런 관점에서 같은 수혜주라고 해서 다 그 계절에 다 오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우선적으로 이렇게 여름 하면은 또 에어컨들, 그죠? 좀 또 이동식 에어컨이 나왔더라고요. 뭐 계절 이렇게 쳐보면은 뭐 이동식 에어컨은 신일산업, 대우이니아, 파세코 정도가 만들고 있네요. 태풍은 일본 위니 뉴스인데요. 올해는 태풍이 27개 정도 전후르고 엘니뇨 현상으로 가을은 장수 태풍이 늘어날 경향이 있다. 뭐 이런 식의 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래도 한 개에서 세 개 정도는 매년 우리나라를 지나가는 매년 역사니까 꼭 오긴 온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장수 태풍이라는 것은 2017년 노루 같은 거 그런 뭐 18일인가 견뎠죠. 그러니까 태풍이 빨리 소멸되는 게 있고 뿌옇뿌옇 이렇게 시간을 들이는 게 있어요. 장수한다 그래서 장태풍이 하는데 별 의미는 없고 또 오긴 온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뭐 그렇습니다. 일단은 현재 지금 관련주는 파세코 위닉스 신일산업 대운의 배럴 정도 볼 수 있고요. 이 안에서도 이제 시작된 놈이 있고 이 폭염을 준비하는 놈이 있고 그죠? 그리고 아직 준비가 덜 된 놈이 있고 덜 연근 놈이 있고 그렇습니다. 태풍 쪽에서는 뭐 폐기물 쪽에서는 YN텍, 코엔텍, 인선이엔티 뭐 이미 그 폐기물 관련해서 뭐 이익률이 좋다고 해서 이미 올 봄부터 굉장히 큰 파동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굉장히 생산성이 좋고 이익률이 좋아지다 보니까 이 파동이 뭐 짧게 끝나는 것 같지는 않고 이 여름 맞아서 또 태풍 맞아서 또 한 번에 또 폐기물이 수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모아봤고요. 더위는 변함없이 건강을 좀 챙겨야 됩니다. 건강을 하면 또 우리가 또 삼계탕을 많이 먹죠. 가장 대표적인 게 마니커, 도무, 하림 이 정도 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지금 파세코 같은 경우는 이미 상한가 간 놈이었죠 과거에. 그래서 상한가 간 놈은 뭐랬죠? 후에 또 상한가를 부른다. 끼라고 했습니다. 끼는 굉장히 중요해요 주식에 있어서. 상한가를 갔던 놈은 또 한 번 죽여놓고 또 상을 나르고 또 한 번 죽여놓고 상을 하는 이런 파동의 원리를 볼 수 있어요. 있고 위닉스는 상한가 없이 가는 유형이죠. 그냥 기세로 가는 거죠. 잔잔잔잔잔 이렇게 파고 가다가 뭐 어느 정도 미세먼지라는 봄철에 시기가 끝나니까 굉장히 가격과 기간 조정을 준 후에 지금 과거에 요 라인 있죠. 그러니까 지지와 저항 관계 속에서의 고점이 됐던 지지 저항 라인이 현재 지금 지지 라인이 돼서
이제 여름 맞아서 나도 다시 한번 가려고 노력해 볼 거야. 이런 그림을 지금 120선을 타면서 이렇게 나타내고 있어요. 신일산업 역시 봄철 맞아서 그 미세먼지로 한 파동을 같이 줬다가 조정을 주다가 5월 달에 그 폭염이 먼저 왔었죠. 그때 한번 시세를 준 후에 다시 조정을 나왔고, 이번 폭염 맞아서 7, 8, 9월에 한 번 더 시세가 가능성이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한번 어제 바닥쇼가 한번 나왔었죠. 베오이니아도 마찬가지로 봄철에 미세먼지로 한번 바닥거렸다가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주고 있는데 뭐 끼는 지난 과거를 보아도 상한가가 없죠. 그래서 이제 놈들이 가면은 섹터 테마주들이 가면은 테마에서 나도 긴데 하면서 지금 따라가는 유형을 보고 있죠. 그래서 대장주 되게 힘들고요. 딱 봤을 때 배럴은 래시 가드라고 수영복이죠. 예전에는 뭐 팬티만 입고 빨개벗고도 내가서 많이 춤을 췄지만은 세월이 바뀌어서 너무 멋진 수영복들을 입고 그리고 바닷가 계곡을 찾고 있죠. 그래서 점유율도 이제 커지고 있고, 그리고 패션이죠. 요즘 수영도 패션이기 때문에 굉장히 앞으로도 래시 가드는 굉장히 좋은 그 유행을 탈 것 같아요. 근데 이 상장 이후에 큰 뭐 대시세 같은 건 아직 현재는 없는데 여름철 수혜주다 보니까 한번 기대해 볼 수는 있는 거죠. 중요한 거는 역사를 보면은 차트에 흘러온 길을 보면은 미래를 느낄 수 있다고 이런 주식도 보면은 작년 8월에 이 폭염 끝자락에 상한가를 한번 기염을 토했었죠. 뭐 그러면은 이 주식도 지금 충분히 조정을 많이 거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분봉이 정렬된 후에 한 번 더 무언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예측해 보는 거예요, 다. 과거를 보면서 미래를 예측해 보는 게 주식의 원리입니다. 폐기물 쪽은 뭐 와이엔텍, 뭐 코엔텍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와이엔텍이 대장주 아닌가. 그냥 시총 관계 속에서 코엔텍은 5,800억. 뭐 굉장히 매출 이익이 크기 때문에 그만큼 시총이 큰 거예요. 부담된 건 아니고. 정고점에 도달되고 뭐 신고가 유형을 하고 있는데 뭐 좋은 흐름이 살짝은 더 나올 수 있어요. 여름철이기도 하고. 인터넷에는 뭐 악재가 있어서 한번 또 빠졌다가 다시 또 하는데 이 주식도 결과적으로 20선 올라타면은 자자자자 위로 갈 확률이 좀 있는 편이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여름 관련입니다. 마니커 하림 뭐 유식은 여름 수혜죠. 누구나 뭐 초복, 중복, 말복 뭐 기다리는 건데 이전에는 상한가를 보였었죠. 돼지열병 관련주로서 뭐 상대적 수혜를 입지 않느냐. 상한가를 보였던 주식은 끼죠. 나중에 훗날에 뭐 죽였다 가든 그냥 가든 어쨌든 상한가 갈 일이 한 번 정도 또 있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돈은 별로 좋아하는 패턴이 아니라서 그냥 하림은 뭐 만약에 형님 쫓아가는 스타일이라 여튼 이렇습니다. 이 파세코가 대파동이 나온 것을 분봉을 좀 많이 지켜보셔야 되는데 월봉은 분봉상 월봉의 파동은 이미 일전에 말씀드렸던 파동론에 준비를 하고 20선 올라탔을 때 파동의 출발 시세의 출발점 준비를 하고 시작이 된다 나왔고, 이번에도 먼저 20선 돌파하면서 준비를 한 후에 돌파하면서 시세가 나왔는데 뭐 회사 매출이나 이익적으로 시총이 사실 작은 건 아니에요. 1,570억 적은 건 아닌데 그래도 대장주니까 끼도 있고 뭐 눌렸다 한 번 더 살짝 조정이 나왔어도 한 번 더 여름이니까 아무래도 다들 지켜보는 대장주니까 한 번 더 작은 시세는 있지 않겠느냐. 무엇보다도 지금 위닉스는 아직까지 조정을 나온 이후에 시세가 없었죠. 이런 주식을 좀 잘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 분봉상 체크에서는 딱 3개만 보면 돼요. 저는 60분봉을 많이 보는데
우린 데이가 아니잖아요. 뭐 3분봉, 1분봉, 5분봉 별 필요 없습니다. 직장인들이 뭐 3분봉 앉아 있어요. 그죠? 이 추세를 봐야지. 파동을 봐야지. 너무 짧은 봉은 트레이더 영역이고 저도 그런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갈 것이냐, 파동이 생겼을 때 수익이 나올 것이냐 그런 걸 예측하고 좋은 가격선에서 진입하는 게 중요한 자세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위니스 같은 경우는 그 60분봉을 보죠. 60분봉에서 선은 많이 놓을 필요 없어요. 개인적으로 20선 그리고 120선, 240선 세 개를 보는데 늘 파동의 시작은 분봉상에서 말하는 겁니다. 60선에서는 120선이 240 골든이라는 시점. 그러니까 120선이 240선 골든이라는 시점. 여기서 파동이 시작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전자에 한 번 더 나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이것은 파동이 시작을 앞으로 나오겠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신호. 그러니까 여기서 나왔다고 해서 한 번 나왔다고 해서 뭐 다 이렇게 막 큰 파동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이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데 한 번 나올 때는 좀 파동을 나오려면 거래가 터져야잖아요. 먼저 큰 미래에 이제 이 주식이 간다는 예측을 한 분들이 돈 배팅을 먼저 해두는 이 조주 구간이라는 거죠. 도움 닫기. 미래는 달릴 거야. 근데 물량이 안 나오네. 바닥일 때마다 바닥일수록 거래가 마르고 물량이 안 나오죠. 난 잡아놓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위로 사야 되잖아요. 위로. 그러면 위로 사는 동안에 거래가 터질 테고 그 가격선에서 살짝 물려놓는 거죠. 물려놓는 구간. 그런 것도 이렇게 둥글게 위로 올라가면서 하잖아요. 그죠? 그래도 이제 골든이 나왔죠. 미래에 대한 언제 한번 갈 거야. 이런 거를 먼저 준비해 두는 구간이죠. 그러고서 한번 또 이제 그 1차적인 배팅이 끝나면은 다시 이제 한산해지죠. 그럼 주식이 이렇게 흘러내립니다. 흘러내면서 다시 또 2차적인 1차에서 가는 놈도 있지만 2차적인 120선, 200선 골든이 날 때 이제 파동이 시작됐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이런 구간이죠. 이렇게 둥글게 이런 구간에 쫓아가서 물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항상 그 물림 있죠. 1차적인 단파동 후에 거래가 유출된 후에 거래가 살짝 말라가는 구간 이런 구간에서 접근하면은 좀 더 승산이 크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활을 쏠 때 활을 이렇게 쏘지 않잖아요. 그죠? 크게 활을 멀리 쏘기 위해서는 이렇게 쐈는데 한번 이렇게 쏘잖아요. 그죠? 뭔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구간을 조주 구간 후 활을 쏘기 위해서 한번 밑으로 눌렀다 가는 구간. 그죠? 그래야 또 그림도 이뻐져요. 그걸 보통 눌림 타점 구간이라고 하는데 그런 걸 이해하시고 그러니까는 원리를 이해하시면은 다른 주식을 여러분이 보유한 종목이나 앞으로 접근할 종목들을 보실 때 무작정 오른다고 쫓는 게 아니라 쟤도 활을 쏘기 위해서 한번 눌러줄 구간이 있을 거야. 그런 거를 짧게 예측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간다 해서 손 따라가는 짓 하지 마시고 분명 눌러준다고요. 네. 그런 원리, 활을 쏠 때의 원리만 조금 이해하시면 그게 이제 탄성의 원리이기도 하고 공학적인 원리인데 이런 구간을 잘 체크하시고 난 후에 60선에서 120분봉이 240선이 골든이 날 때 이때 파동이 출발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원리가 생겼죠. 현재 지금 위니스 같은 경우는 한번 큰 시세 후에 가격과 기간 조정 그리고 전 저항과 지지 관계 속에서의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거죠. 지지. 과거의 일봉상의 과거의 고점 자리, 저항 자리가 현재 지지가 자리가 돼가지고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지금 다시 내려온 후에 60분 봉상에 120선이 240선 골든이 나왔죠? 이해되시죠? 보이시죠? 그럼 이게 뭐예요? 폭염이니까 때 맞춰서 그간에 충분한 조정을 줬고 기간을 줬으니까 한 번 더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럴 때 근데
사람이 이 뭐 자식 새끼나 내 스스로도 인간적인 거나 다 마음처럼 안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주식이 내 마음처럼 되겠어요? 그런 걸 항상 양날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여시고만 한다면 충분히 접근 가능한 거예요. 아, 나는 그렇게 봤는데 그게 꼭 내 마음처럼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럼 방향이잖아요, 주식의 방향. 방향이 위로 가, 횡보라던가 위로 가던가 아래로 가던가 이렇게 정해져야 되는데 나는 위로 횡보를 최소한 횡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위로 가길 바라는데 자꾸 아래로 가는 느낌이 들어. 그때는 그래서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마지노선은 자꾸 가라. 그럼 마지노선을 잡을 때 어느 구간을 잡을 것인가? 그거는 이 파동이 시작된 가격선. 그죠? 이 파동이 시작된 가격선. 아무래도 이 가격선에서 파동이 이제 다시 또 이 120선이 200 골드를 내기 위해서 죽여놓고 이런 구도를 나오고 있는데 이 가격선 다시 깬다면 이 다시 역배열로 크게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 것만 잘 유의하신다면은 이쁜 자리 120선 올라탄 자리 그리고 살짝 200선 이런 구간에서는 분할 접근 가능하다고 어떤 주식이나 그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미 많이 오른 이미 출발한 이 파세코가 대장이지만 눌렀다 가면 좋겠는데 이런 주식을 바로 추격하느니 그런 식의 접근이 중요하다. 그럼 파세코도 어떤 분봉상에 그것이 있었는가 한번 체크해 보면은 마찬가지로 봅시다. 여기서 지금 60분 봉사 100일선 240선을 골든이 냈죠. 대시세가 나왔어요. 골든이 나면서 나왔어요. 나왔어도 이때 골든을 냈어요. 시작 시작된 거죠. 그때 죽였어요. 이게 뭐예요? 멀리 쏘기 위해서 이때 거래가 난 이게 멀리 갈 걸 알아. 그래서 굉장히 돈이 배팅이 됐죠. 배팅이 돼서 죽였어요. 그죠? 이게 뭐냐면 일단 조주 구간, 달릴 수 있는 구간을 만들어 놓은 후에 주가를 거래 없이 눌러놓는 거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 이되죠? 이걸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땡기기 위해서. 그래야 멀리 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구간이 나왔던 거죠. 요 당시에. 그렇지만 이 사이에서도 이미 파동은 시작되었죠. 골든이 나서. 그래서 이렇게 파동이 점차적으로 그리고 한 번에 큰 상승 5파의 시세를 마감한 후에 다시 또 세월이 간 거죠. 하고서 저항과 지지 관계 속에서 이 고점이 그 당시에 저항 자리였으니까 이 구간에서는 지지가 자리가 됐고 다시 이곳에서 파동을 준비한 거죠. 그래서 다시 또 제 차례 120선, 240선을 골드내면서 파동이 시작된 거죠. 슈팅이 나온 거죠. 슈팅이 나왔는데 싼 고점이 생기니 또 빠졌네요. 빠졌는데 또 이 고점이었죠. 저항 자리가 지지 자리가 된 거죠. 이 저항과 지지 자리 속에서 다시 또 슈팅이 나온. 그러니까 상한가를 갔던 놈이기 때문에 다시 또 상한가를 가는 그런 그래도 내가 여름 수혜주 대장이야 한번 이렇게 한 거죠. 그러나 습관 주식 습관은 절대 옳은 놈을 추격하는 것보다 옳은 게 아니라 이렇게 누른 자리가 있었는데 왜 이런 데 추격해요? 그죠? 누린 자리가 있었는데 그죠? 눌림 자리가 있었는데 항상 눌림 타점 눌린 구간에서 접근하는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 눌린 구간도 분봉상의 이해 그리고 저항과 지지 관계 속에서의 접근이 좀 덜 다칠 수 있는 습관인 거죠. 그죠? 이 파세코도 60분봉 상에서 120선, 240선을 고르게 내면서 파동이 나왔고 파동이 나오는 관계 속에서 분명 파동을 멀리 쏘기 위한 활을 땡기는 그런 조주관의 역할 구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어떤 것을 접근할 때 어떤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종목이든 접근할 때 그 화살 쏘는 그 눌림을 항상 기억했다가 접근하시면은 그죠? 먼저 잡아 있는 사람 잡은 거고 그 사람들도 멀리 갈 걸 알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어느 정도 손실이 나와 있어도 걱정 없다고 생각을 하겠죠. 어차피 갈 건데 그죠? 그런 마인드 그죠? 신일산업이죠. 신일산업도 마찬가지로 120분 봉상에서 이쪽에 대파동이 나왔었죠. 그죠? 대파동을 준비하는 시세를 알린다는 거죠. 시세를 출발하는 그래서 60분 봉상에서는 120분 200선 골든이라는 그런 자리와 그 자리 속에 눌림 한번 눌렀다 가잖아요. 그 눌림을 많이 보시면은 그 뒤로는 저항과 지지 관계를 보시면 돼요. 파동이 한번 크게 나왔죠. 조정이 줄 거 아니에요. 그 속에서는 또 좀 저항과 지지 관계, 그죠?
이 당시에 그 고점 저항 자리가 이 당시 또 지지가 되는 이 저항, 이거를 이 또한 돌파 매매예요. 이 또한, 그러니까 이걸 돌파한 자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또한 눌림이지만은 이거로 볼 때는 또 돌파 매매 해당도 돼요. 그래서 저항과 지지에서 접근하는 거 됐을 때 또 한 번의 파동이 이렇게 나왔고 또 눌렸죠, 그죠? 세워두면 주식이 마냥 가는 게 아니잖아요. 주식이 오르면 빠지고 해서 오르는 거고 내리면 또 내리고 오르게 해서 오르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서 다시 또 재파동이 시작이 되는데 지금 좀 다른 만들어진 차트보다 좀 약한 이유가 240선을 120선이 골드내는 과정, 좀 시간을 주면 지그재그 하면서 좀 다시 또 돌파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내겠죠. 그거는 이 분봉은 60분 봉이잖아요. 시간이죠, 시간. 1시간 60분 봉이니까 뭐 며칠 시간을 두면은 이게 또 차분히 가라앉고 다시 또 골드를 준비하는 그런 속에서 여러분들이 잘 맥을 잘 찾아보시면 되고, 어떤 걸 접근했을 때 마찬가지로 지금 이 주식의 파동의 시작은 이 구간이잖아요. 여기서 파동이 시작됐잖아요. 이 구간의 라인만 잘 여러분들이 잘 하신다면은 다 응용이 가능한 거니까, 그죠? 그러면은 파동은 한 차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거예요. 모아놓은 거. 제가 이제 또 이 차트는 차트들 한꺼번에 같이 본 거고, 이거는 또 제가 그거를 뭘 정리를 좀 해놓은 건데 여러분들의 팁입니다. 팁. 지금 설명드린 거, 분봉 간의 관계, 그리고 저항과 지지, 과거의 돌파 자리, 강력한 저항 때는 돌파한 후에 나중에 세월의 눌림은 지지 자리가 된다. 강력한 지지 자리가 되고 거기서 파동이 준비될 것이며, 그 저항과 지지 관계 속에서 이탈한다면은 새로운 또 상승이 아닌 하락파로 접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 점만 여러분이 유의하신다면은 어느 종목이든 다 대비 가능할 수 있다. 그런 거를 이해하는 관점에서 보시면 되고요. 이런 걸 적어놓은 거예요. 파세코 역시 저항과 지지 관계 속에서 정확히 그 자리를 딛고 새로운 파동이 열렸다. 이유는 폭염을 준비했다. 뭐 그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배럴입니다. 배럴. 래시가드, 여름이죠. 이런 것도 아무래도 매출이 재물을 보면은 작년 매출 괜찮았어요. 여름 이후로 좋았던 편이니까 마찬가지로 피서 바캉스 많이 가니까 아무래도 이쁜 패션 수영복들이 많이 팔릴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후반에 매출로 잡히기 때문에 한 번 더 여기서 지금 현재는 60분봉이 아니 120분봉이 240선, 60분봉 상에서 이 120선이 240선, 현재 대두 구간이지만은 조금만 며칠 더 정리가 된다면은 여기 차분히 이제 실타래가 꼬이죠. 다시 정렬이 되면서 올라타게 돼서 이렇게 골든을 빼는 여건을 만든다면은 여름철 맞아서 한번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점을 예상하는 거죠. 현재는 실타래에 꼬였고 약간 불편한 자리에 있지만은 어차피 60분봉에는 1시간이잖아요. 그죠? 그 하루는 뭐 6시간 이상을 거래하니까 시간별로 이렇게 실타래가 계속 만들어지겠죠? 그죠? 실타래가 만들어지고 그러면은 며칠 뒤, 폭염은 이제 시작이잖아요. 3개월이 남았다 보고 며칠 뒤 안정을 찾고 그런 구속이 나왔을 때는 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주식도. 그죠? 그런 쪽에서 한번 이렇게 해본 거고, 그리고 이 시세 파동은 분봉상으로서는 120선이 240선을 골든의 시기는 이 시점이었죠. 이 시점이 나면서 이렇게 엘리어트 파동이 시작이 됐고, 그리고 또 주식이 어느 정도 파동이 마치면 다시 또 수그러들잖아요. 수그러든 후에 조정을 또 거치고 있는데 다시 정렬이 될 수 있다. 이유는 여름철 맞이 수해주고 폭염이 다가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걸 잘 이해하시고 분봉에 여러분들 주식을 대입을 시켜서 공부를 하시면은 좋은 성과가 있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과거에 보혜양조 있죠. 이것도 이제 분봉상에 어떤 곳에서 파동이 시작됐고, 이 활 쏘는 구간 있죠. 아까 설명드린 거, 활 쏘는 거. 그냥 쏘는 게 아니라 한번 마지막 땡기고 쏘잖아요. 그래야 멀리 가거든요. 그죠?
그게 공학적인 이론이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한번 대량 거래로 땡긴 후에 한번 죽였다 간다. 그러나 이미 60분 봉상에서 120선은 60선은 골드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렇게 또 파동이 생겼던 거죠. 오늘 한창직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조주 구간이죠. 대량 매집을 통해서 대량 거래가 일어나고 이렇게 활을 땡기는 구간. 그럼 이렇게 가는 게 아니죠. 상승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눌러주는 구간. 활을 땡기기 위한 구간이 있었다. 그러나 이미 시세는 60분 봉상에서 120선이 200선 골드를 내면서 파동의 시작을 계속 알리고 있었다. 그죠? 이렇게 파동이 나왔던 걸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최근에 그 조국 관련 대장 테마군이 형성되면서 대장도 삼보산업도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 60선이 60분 봉상으로 120선이 240선을 골든이 내고 시세를 준비했고 1차적인 대량 매수가 들어오면서 화살을 쏘기 위한 활을 멀리 쏘기 위한 눌림이 한번 있었다. 있고 파동을 데드 코러스 없이 이어갔다 가면서 슈팅이 걸린 거죠. 이렇게 파동을 이해하게 되고 파동을 이해하는 그런 화살 쏘는 탄성의 원리, 공학 원리까지 이해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주식을 이해하면은 파동이 시작된 건가? 그리고 파동 후에 이 실타래 계속 실타래를 멀리 보내기 위해서 자꾸 뒤틀잖아요. 그죠? 응? 뒤틀 때 한번 골든이 한번 나왔다 해서 무조건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냥 바닥도 원바닥 있고 투바닥, 쓰리바닥 있듯이 그런 속에서 진가 파동이 꼬여서 펼쳐질 때 그때가 이제 큰 대파동이 나오는 거고 그런 게 과거에 있었는가? 이렇게 한 번 정도 있었고 두 번째 펼쳐지고 있는 거죠. 한 번 펼칠 때는 한번 크게 잡아놓은 후에 이렇게 화살을 쏠 준비하죠. 죽이는 거죠. 눌러가지고 다시 제어 정별을 한 후에 다시 파동을 확장시키는 거. 그런 원리. 화천기계도 마찬가지죠. 이 전에 이미 파동 준비가 돼 있었죠. 돼 있다가 대량 거래를 해놓고 한번 화를 쏘기 위해서 한번 크게 누르는 거죠. 이게 화를 쏠 때 쏘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한번 더 당기는 거. 이런 자리를 한번 만들죠. 만든 후에 골든을 준비하죠. 대량 거래를 통해서. 준비하고 또 다시 누르죠. 화를 쏘기 위해서. 쏘기 위해 죽이고 쏘기 위해 죽이고 파동이 시작이 되죠. 이제 확산을 시키는 거죠. 확산. 그런 과정이죠. 최근에 블록체인 관련 박스넷도 마찬가지로 많은 파동 준비를 하다가 최근에 파동이 시작되었고 또 활을 쏘기 위해서 또 준비를 하겠고 막 그런 과정이 서로 반복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나중에 제가 영상을 준비함에 있어서 비메모리 관련주에서 이렇게 월봉이 굉장히 이뻐진 20선 위에 있어가면서 월봉에서도 120선이 되게 중요한데 60분 봉에서도 마찬가지고 준비하는 모습도 나중에 바닥에서 되게 대량 거래가 많았기 때문에 한번 여기서 실타래가 기법적인 체크해보고 있는 종목 중에 베르의 주봉 역사. 이것도 설명드릴게요. 이 계절주라는 것은 진짜 수혜를 받는 시기가 있는 계절이 있고 비성수기인 계절 있잖아요. 비성수기에 사서 수혜받는 시기에 팔아라 그러면은 파동이 분명 나와요. 그죠? 배를 여름 수혜주죠. 상장했던 시기에서 대파동이 나온 후 여름으로 갈수록 그죠? 이 계절이 있잖아요. 계절. 봄에 사서 여름에 고점이 형성이 됐고 올 봄에 사서 폭염 소식이 있을 때 고점 50에서 뭐 100% 정도 파동이 있었네요. 이런 식으로 계절주는 비성수기에 사서 뭐 성수기에 팔아라 그런 건 여러분도 아실 거야. 그 2월도 파동 한번 좀 공부해 본 건데 공부하시라고 정리를 해본 거예요,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파동의 준비 시작은 60분 봉상에서 120선이 240선 골든 내는 시점 파동의 준비를 하고 한 차례 들어 올리죠. 거리량 들어오잖아요. 거리량은 속일 수 없다. 돈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눌러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냐? 활을 땡기는 구간이니까, 그죠? 땡겨서 그 땡기는 동안에도 어떤 현상이 나왔냐면은 120선이 200선이 대들 안 내고 이렇게 진행이 되죠. 근데 이거는 이벌도에 대한 상승 우파를 나왔을 때 어떤 지나온 역사입니다. 분명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것들. 좀 플레이도 어제 상한 거 있죠? 상한 것도 보시면은 120분 봉, 60분 봉에서 120선이 골든이 내고 들어 올린 후에 한 번 더 활을 쏘기 위해서 반드시 이렇게 눌렀던 구간이 있었다. 그죠? 여기서 물렸으면 아프죠. 근데 이런 구간에서 눌리는 구간이 있죠. 활을 쏘기 위한 구간. 그거를 이해하신다면 기억하세요. 쏘기 전에 한 번 더 땡긴다. 뭘 쏠라면 요 구간이 이런 구간에 해당된다. 하세코도 마찬가지로 구간이 있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제가 아시겠지만 영상을 찍을 때 편집 그런 거 못한다고 처음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하죠. 저는 그런 거 몰라요. 그냥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준비한 거 나름 거 뭐 그냥 사람 사속에서 인간적으로 그냥 막 떠들어 보는데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캐치하는 것 또한 여러분들 공부잖아요. 그죠? 20년 뭐 맨날 쉬지도 않고 공부한 사람이 뭔가 준비해서 알려주는데, 그죠? 여러분들이 뭔가 그랬을 때 종목 난 저거 사야지 저거 팔아야지 저거 사야지 그런 게 아니죠. 어떤 이론과 어떤 공학적인 종합예술을 갖고 있는가, 어떤 철학으로서 이 기법적으로 해석을 하는가. 그러면 난 나중에 어떤 종목이 있을 때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지. 그리고 지금 오늘도 굉장히 중요한 기법적인 팩트를 알려드렸어요. 분봉에 있어서 어제는 그 월봉상의 시세의 출발, 그죠? 출발을 어떤 시기가 돼야지 출발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렸고, 이번 영상에서는 분봉상, 여러분 분봉들 무슨 분봉을 봐야 돼? 많이 묻잖아요. 그죠? 60분봉을 많이 보시라. 다음 뭐 30분은 볼 때도 있고 하지만은 여러분들은 그 단기적으로 초단타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대의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앞으로 물을 흘러가도 파동이나 갈 수 있느냐. 직장인이죠. 직장인. 그죠? 그럼 차분하게 앞으로 파동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 어떤 구성을, 분봉상의 구성을 이뤘을 때 출발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걸 보셔야 되는 게 좋잖아요. 그런 쪽에서 제가 그래서 일부러 60분봉에서 여러분들 어떤 걸 체크하면서 어떤 공학을 잘 활용해서 접근하시면은 수익 내는데 유리하다. 좀 덜 다치고 지지 않는 게임을 하는데 확률 높일 수 있다. 이런 거를 말씀드린 것 같고, 그건 기법적인 거고, 그리고 그 테마로서는 지금 여름이다 보니까 7, 8, 9월 폭염을 맞아서 어떤 거 출발을 했고 어떤 것을 출발 준비를 하고 있다. 그죠? 근데 출발 준비를 하는 과정이 있는 놈도 있고, 그래서 어떤 구성 60분 상에서 어떤 구성 이뤘을 때 접근하는 게 좀 더 유리하다. 그죠?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한 데드라인이나 마디노선을 어떤 식으로 자꾸 파동의 출발점을 잡고 하는 게 좋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마다 대입을 해서 본다면은 절대 실패 확률을 조금은 많이 줄일 수 있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뭐 그런 것들 해주시면 좋아요. 나도 좋고, 그죠? 쪽팔리잖아. 이왕에서 떠드는 것이 좋다. 많은 사람이 보면 좋잖아요. 그죠? 그런 쪽에서 많이 힘이 되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앞으로 더욱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